네, 다음은 미적분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전풀이 하기 전에 좀 27번 3점짜리가 좀 약간 다소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으니까 27번부터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초항 나와 있고 A1이 3이라 나와 있고 둘째 항이 6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N부터 한번 식을 세워볼 거예요. AN은 3 플러스 n-1에 지금 차이가 지금 3만큼 차이 나죠? 공차가 3이란 얘기입니다. 계산하면은 그냥 3n이라고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시그마가 나와 있고 그 식이 나와 있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일반항을 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일반항 구하는 거는 지금 일반항을 요거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합을 통해서 일반항 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을 통해서 일반항 구하는 식을 유도해서 한번 이 식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SN 식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n 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고 빼기 여기다가 n-1을 넣은 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걸 좀 정리할게요. 플러스 3n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n 세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n 날라가고 3 날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하면은 3n제곱 마이너스 3n 하고 얘는 날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n이 2 이상일 때만 된다고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꼭 이거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좀 3n으로 묶으면은 n-1이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2 이상일 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an이 3n이라고 했는데 여기 an이 곱해져 있거든요. 아, 이게 an이구나. 그렇다라는 거는 bn 제곱이 n-1이겠구나. 그러면 bn은 루트 n-1이겠네. 단 n이 2 이상일 때. 제곱인데 왜 이것만 되냐? 지금 문제 보면은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bn이 애초에 다 지금 양수예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플러스 루트 n-1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이거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bn입니다. b2n이에요. n 대신 2n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고 an 처음에 구한 거 3n. 그래서 루트 안에를 좀 정리하게 되면은 2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3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차수가 지금 1차, 1차로 동일해요. 여기 앞에 거 개수들만 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3이라고 해서 유리화하게 되면은 2분의 3 루트 2라고 나와서 답이 2번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이런 거는 수원에서도 우리가 한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n이 2 이상일 때라는 거를 좀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하면은 초항도 따로 좀 구해주고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있는 거다 보니까 초항까지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멈춘 거고요. 원칙대로 하면은 초항까지도 좀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유도하는 거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차수가 둘 다 똑같으면은 개수 비교해라 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2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28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두 점 AN, BN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해야겠죠? 갖다가 놓고 한번 풀어봅시다. 2차 함수부터 쓸게요. x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은 2nx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nx라 하고 이거를 미리 좀 인수분해 좀 할게요. 합차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값이 n-1이라고 n 플러스 1이 나오는데 그거를 각각 이제 an의 x좌표를 n-1이라 하고 그러면 이 n-1은 또 이제 여기 위에 좌표이기도 하면서 여기 위에 좌표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넣는 것보다는 여기다 좀 넣는 게 편하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bn 같은 경우는 이제 n 플러스 1대인 거니까 얘도 여기다 넣은 거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풀어서 좀 계산하는 걸 아래다 쓰면은 2n제곱 마이너스 2n이고요. 얘는 2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원이 나와 있습니다.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데 그 원 위에 점을 P라고 하고 그 P랑 이 두 점이랑 이루고 있는 그 삼각형의 넓이가 있는데 그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점의 좌표를 P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또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사항을 한번 좀 그림을 좀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AN, BN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좀 막연하게 찍는 것보다는 어차피 얘네들은 여기 위에 좌표이기도 하면서 여기에 좌표이기도 하는 거니까 Y는 EN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지금 AN이 있고 지금 이렇게 BN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P는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삼각형의 이거 밑변을 이제 좀 고정을 잡는다고 한다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높이가 최대인 거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중심하고의 그 거리 플러스 반지름까지 더했을 때가 아무래도 최대가 될 겁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쪼개서 직선하고 요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를 D 하고 반지름이 지금 1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D를 구해야 되는 건데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직선을 살짝 변경을 해줘야 돼요. ENX-Y는 0이라고 좀 표시를 해줍시다. 그래서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하고 중심의 좌표가 지금 2,0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는 각각의 개수의 제곱의 합. 제곱하면은 4n제곱. 얘도 제곱하면 1. 하고 절대값이죠? 그거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 넣게 되면은 4n 빼기 0. 절대값을 씌워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절대값 그냥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4n제곱 플러스 1에 4n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따라서 이걸 여기다 이제 좀 대입을 하면은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는 4n제곱 플러스 1에 4n 플러스 1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처음에 표시한 여기 밑변도 좀 구해야 되는 건데 밑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쓰자 이겁니다. 얘에서 얘를 빼면은 2인데 2의 제곱 플러스 얘에서 얘를 빼면은 2n 제곱 날라가고 4n의 제곱이니까 얘부터 쓰겠습니다. 그러면 16n 제곱 플러스 4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4로 묶은 다음에 바깥으로 빼면은 2로 될 거예요. 그러면 2 루트 4n 제곱 플러스 1 이라고 나옵니다. 다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S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하고 높이 를 구해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약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 구하라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N을 구하라고 했을 거예요.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n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줍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 부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차수가 1차 1차죠. 그러니까 개수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2라고 나오겠죠? 왜냐면 루트 4니까 2라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차수가 똑같죠? 1차 1차 똑같으니까 개수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루트 4분의 4니까 2라고 나오고 1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최종적으로 6 가지고 3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 수열의 극한을 활용한 이제 도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좀 한 내용이죠, 그죠?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뭐 아니면 고1 때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무한대보다 무한대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9번입니다. 이제 29번부터 이제 다음 30번까지 보면은 좀 많이 어려워요. 좀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9번 한번 볼게요. 저게 3차 함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이제 그은 접선을 LN이라고 하자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접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좀 활용을 좀 해볼 텐데요. 자, fx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n 세제곱분의 4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 나와 있습니다. 미분을 할게요. 도함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n 세제곱분의 12x 제곱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접선을 LN이라 했고, 거기에 접점을 PN이라고 했는데, PN을 제가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은, A, FA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A라고 할 거라서, 여기다가 A를 반영하면은 N 세제곱분의 12A 제곱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방 세울 거예요. 접방. 접선의 방정식. 모르는 대로 그냥 세우세요. 그러니까 즉, 접선의 방정식 유형 중에 세 번째 유형, 외부의 한 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대신 이거는 여기다 좀 함수값을 좀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n 세제곱 분의 4 a 세제곱 플러스 1은 기울기 하고 x 마이너스 a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지금 이 접선이 지금 어딜 지난다고 했냐면은 원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원점. 원점에서 그었다는 얘기는 결국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원점을 바로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n 세제곱 4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여기다 0 넣게 되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12a 세제곱이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은 n 세제곱분의 8 a 세제곱이 1이다. 아, 그럼 a 세제곱이 뒤집으면은 8분의 n 세제곱이니까, 아, 그럼 a는 2분의 n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됐죠? 2분의 n이라고 나온 겁니다. 아, 그러면 2분의 n이니까, 그러면은 함수 값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여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n 세제곱 4 곱하기 이거 세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8분의 n 세제곱 플러스 1 해서 약분하게 되면은 2분의 3이라고 나와요. 즉 Pn의 좌표가 2분의 n, 2분의 3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ln식을 좀 세워볼 텐데요. 그럼 ln은 비록 접선이긴 하지만 뭐 접선 스타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또 어떻게 구해도 되냐? 어차피 원점 지난다 했으니까 증가량분의 정거량을 구하도록 합시다. 하면은 n분의 3x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좀 나중에 뒤에 이제 계산 편의상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꿔 놓을 거냐면 3x-ny는 0이라고 좀 여기다 또 따로 좀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여기다 좀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그릴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X축에도 접하고 이 직선에도 접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원에 접하는 그 두 접선의 성질을 보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서로 같죠? 다른 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여기에 좌표가 지금 O하고 PN인데, 즉 이 OPN 길이가 여기하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여기랑 똑같고, 그러면 이 길이 자체가 결국 뭐냐? 원의 중심의 X좌표하고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OPN을 한번 구해본다면 PN의 좌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요. 이거 제곱 하고 이거 제곱. 그러면 4분의 n제곱 플러스 9니까 바깥으로 하면은 2분의 n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원의 중심의 x좌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그 반지름 길이를 지금 R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자, 중심의 좌표를 C라고 한다면은 C의 좌표를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 Rn이라고 써도 된다 이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반지름이면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이 두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활용할 거냐면 처음에 이 세운 식 이거 있죠, ln. 요거가 지금 여기다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결국 이 반지름 Rn하고 똑같다. 라는 거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다 써본다면은 점. 이거 하고요. 직선 사이 거리가 결국 반지름 Rn하고 동일하다라는 거를 쓸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각각의 개수의 제곱의 합. 제곱하면 9. 여기 제곱하면 n제곱. 절대값. 얘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nRn이라고 되는 겁니다. 이게 반지름 Rn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값 2분의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Rn이 이것부터 쓸게요. n제곱 플러스 9 Rn하고 똑같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절대값이다 보니까 뿔마 두 개 생기겠죠. 첫 번째 가정을 내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라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한번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얘를 넘기고 얘도 반대로 넘겨서 Rn으로 묶으면은 이거에서 빼기 n으로 되고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n제곱 플러스 9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Rn은 마이너스 2에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에다가 3 루트 n제곱 플러스 9라고 돼요. 뭐 유리화까지 해봤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켤레를 곱하는 거니까 켤레 곱하게 되면은 2분의 3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9 곱하고 또 요거에 켤레를 곱하게 되면은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으로 돼요. 자, n이 어쨌든 지금 여기 보니까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다 쳐요. 반지름인데 마이너스? 말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구나 라고 해서 플러스라고 해서 다시 좀 표현을 해본다면 2분의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Rn이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9rn이다. 그래서 이걸 풀자 이겁니다. 그래서 넘기게 되면 1로 넘기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rn으로 묶게 되면은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rn이 이걸로 나누게 되면은 2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에다가 3 루트 n제곱 플러스 9라고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그 리미트 값을 이제 좀 해볼 건데요. 40을 빼고 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따로 좀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에 4배를 해줘야 됩니다. 4배를 하게 되면 이 약분되고 분자가 6이 돼요. 하고 이렇게 되고요. 안에를 통분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6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n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되면 여기가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n으로 되고요.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이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3으로 묶어서 뺄게요. 그럼 3으로 묶게 되면은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고요. 분자에 대한 켤레를 이제 분모 분자에다 차례대로 곱했다면은 분모가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는 합차니까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빼게 되면 9만 남을 거예요. 그럼 9가 남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9만 남았으니까 둘이 곱해지면은 27n제곱이라 나올 거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의 제곱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분자를 좀 풀어 써볼 건데요. 좀 미니미니한데 좀 약간 잘 봐주세요. 자, 완전 제곱 시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2n 너무 좁네요. 너무 좁네요. 그래서 얘를 좀 여기다가 써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를 좀 전개하면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2n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제곱 분의 27n이라고 27n 제곱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것도 무한대보다 무한대 꼴 차수가 똑같습니다. 2차 길이도 똑같아요. 그 앞에 거 보면은 27 하고 여기 1 하고 여기 보면은 n하고 곱해진 거니까 이것도 엄연히 최고차항이 2차인 겁니다. 그래서 2라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계산되면은 4분의 27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 답을 여기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40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40 곱하기 4분의 27 하게 되면 약분돼서 27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70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에 관련된 거, 성질 많이 쓰이죠? 접선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런 중간에 쓰였던 접선의 그런 성질도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할 때 편하게 구하는 방법, 이것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0번입니다. 30번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좀 많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이렇게 나와 있고, 구간이 양수 구간에서 정의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gx가. 자, 저렇게 저거를 우리가 이제 무한 등비 수열이라 그러죠. 저 스타일 있을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비가 뭐 이제 마일하고 1 사이일 때, 뭐 이제 1일 때, 1보다 클 때, 또는 반대로 한다면은 뭐 이제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 있었죠. 그거를 따지는 건데, 양수만 우리가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거에 한해서, 자, 공비가 분수 형태일 때 라고 한다면, 지금 공비가 n분의 x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x값 자체가 0하고 만약에 m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공비가 이제 1보다 작을 거니까 무한대로 보내면은 0으로 될 거예요. 즉 이 부분이 0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럼 다 날리면은 뭐만 남을 거냐? 그러면 gx가 x라고만 나오겠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공비가 1이라고 한다면, 즉 x가 그냥 m이라고 한다면, m이라고 하면 그럼 결국 gm 값을 물어본 거고, gm은 결국 어떻게 되냐? 공비가 다 1로 바뀌는 거니까 1 플러스 1에 f에다 더 m 넣어야 돼요. m하고 1 될 거고 플러스 x에다 더 m을 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fm 플러스 m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는 공비가 1보다 컸을 때, 그러려면은 x가 이제 m보다 컸을 때 말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공비 부분은 그 차수가 좀 커지는 거니까, 그때는 최고차항끼리 개수 비교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gx가 그냥 바로 fx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따로 좀 정리를 한다면은 그럼 gx식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그리고 함수값 별도로 2분의 fm 플러스 m 하고 fx 이렇게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m은 좀 자연수인데요. 지금 보니까 가나다 조건을 보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이제 m을 뭐 이제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도 그래도 좀 어쩔 수 없이 좀 변수를 활용을 해서 좀 식으로 좀 풀어야 되는 스타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대충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0부터 m까지는 y는 x 라인을 따라가라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m일 때 무조건 m을 지나야 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얘가 m이 되려면 fm도 똑같이 m이 돼야겠죠? 여기서 살짝 좀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fm도 m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쭉 지나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예요. 뒤의 상황을 지금 잘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G' 가족권에서 G' n 플러스 1, 즉 n 플러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대요.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가 m인데 n 플러스 1 쪽에서는 이렇게 떨어져라 이거예요. 감소해라 이거죠. n 플러스 1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GK하고 GK 플러스 1, 즉 구간의 차이가 지금 1이 차이가 나는데 1 차이 나는 애들끼리 지금 서로 함수값을 곱했더니 0이래요. 그렇게 만족하던 자연수가 3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분명 근을 지나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근을 하나를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차이가 1만큼 차이 나는 여기 이쪽 근을 또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 전에 알파 마이너스 1 하고 알파 플러스 2가 있다 했을 때 어느 정도 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K가 알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기서 딱 걸리니까 0 되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또 하나 더 가게 되면은 여기 있으니까 둘이 곱하면 여전히 0이고 K가 만약에 여기다가 하면은 알파 플러스 1하고 알파 플러스 2 구간 차이가 1 나는데 곱하면은 0이죠. 딱 이렇게만 맞출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전체 다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러면 F'M, 즉 M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반드시 1이어야 돼요. 요 두 가지 정보가 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림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대충 한 이렇게까지 3차 함수가 될 것 같다는 거는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은 m에서 이제 n 플러스 1로 넘어갈 때 비록 n 플러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감소한다는 것 뿐이지 m에서 n 플러스 1 갈 때 함수 값이 무조건 얘보다 뭐가 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넘어갈 때 gm보다 gm 플러스 1이 더 크다고 한번 해봅시다. 함수값이 이게 더 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g 프라임 n 플러스 1이 여전히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조건인 지금 요거 어떻게 보면은 감소하는 구간을 말하는 거를 또 말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앞에 게 더 커라 라는 얘기가 결국 감소함수를 뜻하는 거니까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만족하도록 그러면 L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L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냐? 이렇게 설정해라 이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감소한다 했으니까 n 플러스 1부터 지금 만족하는 게 자연수가 지금 다조건에서 L이 3개 있다 했으니까 쪼로록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쪼로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알파가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구여야 될 거냐면 얘가 알파여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한 칸으로 다음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요. 둘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 건데 계속 감소해야 되는 구간인 건데 이렇게 되면은 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하는 세 개 끝나는 지점을 알파라고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fx가 어느 정도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3차 함수 fx의 근이 지금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지금 따로 설정을 했고, 분명 여기도 뭐 베타라는 또 다른 근이 하나 있을 텐데 이건 그냥 모른다고 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fx를 어떻게 세울 수 있냐?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요 제가 마지막에 설정한 요 알파를 여기다 다 대입을 해봅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별도로 fm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왜냐면 여기 fm이 m이라 나와 있으니까 fm 값을 좀 따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다 m 넣게 되면은 마3 되고요. 여기다 m 넣게 되면은 마4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m 넣게 되면은 m-베타라고 나와요. 결국 12 m-베타라고 나와서 얘가 지금 m이라고 나온다는 거를 좀 체크를 좀 해줍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전개할 거예요. 전개하는 게 좀 무섭죠. 근데 이제 이거 전개할 때 뭘 이용하는 게 좀 편하냐면은 그 3차 방정식의 근각이슬 관계 있죠. 그거를 좀 활용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이니까 세근이 지금 n 플러스 3, n 플러스 4, 베타니까 다 더하게 되면은 2n 플러스 7 더하기 베타이고 x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 뭐냐? 근 둘둘이 곱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를 다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은 세근의 곱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의 2n 플러스 7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자, 이 안에 것도 그냥 전개하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7m 플러스 12 더하기 m베타 더하기 3베타 더하기 m베타 더하기 4베타 이렇게 됩니다. 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프라임 m이 1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프라임 m을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3m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m을 넣는 거니까 m을 넣고 그냥 바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m제곱 마이너스 14m 마이너스 2m 베타 하고 뒤에 거 그대로 써줍시다. 7m 플러스 12 더하기 자, 이 둘이 합쳐지면은 2m 베타예요. 그 다음에 이 둘이 합쳐지면은 7베타입니다. 자, 이렇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2m 베타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얘랑 처리되면 마이너스 7m 되고요. 플러스 7베타 하고 여기 마지막 상수 플러스 12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좀 여기 위에다 쓰면은 마이너스 7로 묶으면은 n-베타 더하기 12로 되고요. 이게 지금 얼마 되는 거냐면 1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n-베타 값이 나오는데 n-베타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7로 나누면 7분의 11이라고 나와요. 그거를 어디다 대입하냐? 여기에다 대입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12 곱하기 7분의 11이 m이라고 나와서 그럼 m이 7분의 132라고 나와요. m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허무하게도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가정을 내린 게 이거보다는 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좀 쓸게요. 이거라고 가정을 내려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더 클 수도 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내려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GM이 여기 있으면 GM 플러스 여기 있을 거다라고 한번 가정을 내려보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지금 다조건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L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L이 스타트 되는 게 M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M, M 플러스 1, M 플러스 2로 이렇게 쭈루룩 돼야 되는 건데 왜냐면 어차피 GM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M부터 스타트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쭈루룩 3개 있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마지막에 끝나는 게 알파로 끝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M 플러스 2가 여기로 딱 끝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딱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게, fx가 지금 x-알파, x-알파 플러스 1, 여기 알파 플러스 1 하고, 다른 거 모르는데, 이번에는 알파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반영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좀 별도로 좀 fm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아까 여기 한 것처럼요. 왜냐면 fm이 m이라고 했으니까 m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 m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 m 마이너스 베타. 결국 6, m 마이너스 베타가 m이다 이겁니다. 요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이거 전개했죠. 얘도 전개할 겁니다. 전개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그 아까 근각계수관계 좀 쓰면 돼요. 세 개 다 더하면은 2m 플러스 5 더하기 베타의 x제곱 플러스 둘둘이고 좁을 거네요. 여기다 살짝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m 플러스 2의 베타 더하기 m 플러스 3의 베타 x 마이너스 m 플러스 2, m 플러스 3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의 2m 플러스 5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안에 것도 그냥 전개할게요. 그러면 m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6 플러스 m 베타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m 베타 더하기 3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활용해야겠죠? f 프라임
m은 3m제곱 마이너스 그냥 바로 전개합시다. 넣게 되면은 4m제곱 마이너스 10m 마이너스 2m 베타 더하기 m제곱 더하기 5m 더하기 6 더하기 2m 베타 더하기 5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날라가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2m 베타도 날라갑니다. 그리고 얘랑 처리되면 마이너스 5m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 베타 그리고 플러스 6 앞부분을 마이너스 5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고 얘가 결국 1이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 m-베타 값이 나와요. 넘기면 마이너스 5 나누면 1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면 m이 이게 1이라 했으니까 6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당연히 베타는 그러면은 여기다 6을 넣게 되면은 베타가 5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따라서 그러면 fx가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니까 x-8 하고 x-9 하고 x-5라고 나온다 이겁니다. 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좀 작게 그릴게요. 그러면 m이 6이라 했으니까 오케이 6까지는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이 지금 이제 8하고 9일 텐데 이렇게 지금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7일 때 한번 값을 확인해 봅시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7일 때 값을 구해보면은 7 넣게 되면은 마1, 마2, 2니까 곱해주면 4라고 나와요. 딱 맞네요. 6, 7, 8 감소하네. 그리고 7, 8, 9 나 조건 3개 만족하네. 딱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G12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 F12를 물어본 거니까 12를 넣게 되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7이니까 84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중간에 언급을 하긴 했지만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일일이 좀 넣어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일이 하기에는 지금 마지막까지 그림을 보니까 좀 너무 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변수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좀 너무 어마어마하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포인트가 오케이 m까지는 같아야 돼 좋아. 근데 넘어갈 때 3차 함수로 넘어갈 때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모르니까 그거를 좀 기준을 정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그게 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전개할 때 과정에 있어서는 가족권과 다족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는 구간 쪽에 있어야 된다. 그걸 만족하려면은 그 L의 후보가 3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걸 통해서 fx와 도함수를 구해서 문제에서 처음에 저희 구한 이거 fm이 m이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f'm이 1이라는 거 있죠? 그 두 개를 활용해서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30번은 30번답게 킬러 문제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미적분 풀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